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금융기관 악성 자산을 전담할 배드뱅크에 대한 기대감에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00.72포인트 오른 8,375.45를, 나스닥은 53.44포인트 오른 1,558.34를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당초 2.2%에서 0.5%로 대폭 낮췄습니다. IMF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성장률을 마이너스 1.8%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연방기금금리 운용 목표를 역대 최저인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장기 국채 매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58센트 오른 42달러 1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은행들이 오는 6월 말까지 사실상 모든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 위험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옥석 가리기에서 부실 징후 또는 부실 판정을 받은 기업에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저니스의 임동서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FOMC가 연방기금금리 운용 목표를 역대 최저 수준인 0에서 0.25%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 카드를 모두 꺼내든 미국 중앙은행은 미국 금리 인하 외에도 경제 살리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장기 국채를 매입할 용의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덕분에 뉴욕 증시는 다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의 자세한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죠. 서울경제신문의 유주희 기자를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급등세를 보였다죠? 예,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2.46% 오른 8,375.45의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금융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웰스파고는 30% 이상 폭등했고 시티그룹도 17.18%,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3.69%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전일보다 3.55% 올라 1558.34를 기록했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지수는 3.36% 오른 874.0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지수는 이날로 4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배드뱅크 설립 등 호재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요. 어제 뉴욕 증시 상승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시장의 경제 회생 의지를 분명히 전달한 덕이 컸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우선 시중 금융기업들의 악성 자산을 전담할 배드뱅크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게 될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부실 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인데요. 금융사들이 부실 채권을 배드뱅크에 넘기고 나면 우량 자산만을 가진 굿뱅크로 탈바꿈하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다음 주 초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미국에선 실질적으로 제로금리 시대인데요. 이런 제로금리 유지 정책이 쭉 이어질 것이라고요. 말씀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가 제로금리 유지 정책을 분명히 한 것도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FRB 산하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어제 연방기금금리 운용 목표를 역대 최저 수준인 0에서 0.25%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동안 미국의 제로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FOMC는 또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혀 시장에 신뢰감을 심어줬습니다. 이 밖에도 FOMC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장기국채를 매입할 용의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는데요. 이는 FOMC가 앞으로 국채와 모기지 채권의 대규모 매입을 통해 통화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양적 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 등 여러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상존해 있는 듯합니다. 어제 FOMC도 그런 점을 지적했는데요. FOMC는 소비자들과 기업의 지출 감소로 산업 생산과 신규 주택 건설, 고용이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더 취약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정부의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금융시장 상황이 조금은 개선됐지만 가계와 기업 대출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가서야 경제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기업들이 잇따라 악화된 실적을 발표한 것도 FOMC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와코비아를 인수한 웰스파고 은행은
작년 4, 4분기에 25억 5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동안 13억 6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악화된 실적입니다. 보잉사도 이날 지난해 4, 4분기에 5,6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에 10억 3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낸 데 비해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미국 3위 석유업체인 코노코필리스도 작년 4, 4분기에 318억 달러의 순손실을 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아시아와 유럽의 증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어제 일본 증시는 미국 배드뱅크 설립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 27일에 일본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이 분기 손실을 기록한 탓에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전날보다 45.22포인트 상승한 8,106.2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대만 증시는 설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유지희 기자로부터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동규동 지점의 심혁 팀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척이나 많이 올랐죠. 예, 예.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 매수, 외국인 매수들 뭐 같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은 한 3억 5천만 주밖에 안 됐지만은 64포인트, 한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1,4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 프로그램 매수를 유입해서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4,95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이에 반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7,045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한 4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이제 지수 견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2.5% 정도 오르면서 361포인트 정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예, 외국인들 기관 동반 순매수 보였던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독일 키몬드사 파산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업종들의 동반 순매수 보였던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증권, 대한항공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종목을 보였던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의 5일 순매수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하이닉스, 그다음에 LG데이콤, 강원랜드, SK텔레콤, 마지막으로는 이제 KTNG 같은 종목들이 외국인 5일 동안 순매수를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 5일간 순매수 보인 종목들이 하이닉스, LG데이콤, 강원랜드, SK텔레콤, KTNG 등등 이런 종목들의 순매수 기조가 몰렸는데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전일 우리장이 무척이나 큰 폭이라 올랐는데 예, 예. 자, 이 시황을 보다 좀 자세히 정리를 해서 듣는 것이 오늘 투자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설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그 설 연휴 동안에 글로벌 증시의 모든 부분이 좀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예. 전일 이제 전전일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일 한 5% 이상 상승을 보였던 모습이 이제 일본 시장이 우리 시장에 비해서 이제 좀 약세였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미국, 유럽 마찬가지
이틀 연속이었지만은 오늘까지 합친 다음에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이 우리 시장의 강세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계적으로 마켓 쉐어가 한 9% 정도 되는 5위 업체인 디램 업체라고 독일의 키몬드사가 파산으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업체 부분에 이제 반사이익 부분이 삼성전자의 10% 가까운 상승세와 하이닉스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엘피다 같은 경우에도 한 9% 정도 올랐고요.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도 7.8% 정도 오르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업체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FOMC 회의 부분에 있어서 배드뱅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라는 부분 때문에 기대감 부분이 금융주 전반적인 상승세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일 우리장 시황을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제 뭐 FOMC라든가 배드뱅크에 대한 구제한 도출 기대 등등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전일 우리 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기업 특징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키몬다 파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반도체주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 뭐 그렇죠. 이런 전망을 받으면서 상당히 좀 호평을 받았었지요. 이제 다른 뭐 주변 아시아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상승폭이 컸던 이유는 시가총액의 20% 가까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네. 만들어내는 부분이 아니나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수 견인 한 14포인트 정도 올라오는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 결국은 하이닉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키몬드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디램 업체의 공급 과잉 부분의 어떤 해소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이틀 동안의 조정을 보였던 부분을 다 상쇄시킬 만큼 강한 반등세를 만들어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10% 가까운 상승세 보였었는데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공모했던 물량들이 공매도가 가능한 날짜가 어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상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들 다 받아서 올리는 가격 잠복까지 모르는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미국의 오바마 부분의 그린차 정책에 있어서 하이브리드카의 역량과 또 GM 크라이슬러 쪽에 있는 금융 계열사 부분의 지원을 따른 전체적으로 미국 할부 금융 시장이 호전이 될 거다라는 어떤 평가 부분 때문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이에 반해서 또 하이브리드 관련된 사마 콘덴서라든가 사마 전기 같은 종목들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적이었던 종목은 태산 LCD인데요. 태산 LCD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매물 없이 그냥 점 상한가라 그러죠. 상한가로 계속 유지되면서 끝났는데 채권단에서의 키코 부분을 출자 전환하면서 이 부분이 행사 기간을 2013년까지 유예 부분하고 또 단기 대출 부분도 중장기로 바꾸고 또한 무담보 채권 같은 경우에도 저금리에 대출해주는 부분이 호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일 우리장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장도 지금 살짝 동시효과 상황을 보니까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오늘도 상승장으로 일단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장의 전개 방향을 예측해 주시죠. 예, 어제 상승세를 만들어냈었던 뭐 반도체 업종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많이 있는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금융주 관련 종목들의 시세 연속성 여부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전체적인 증시의 어떤 펀더멘탈 부분에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외부 요인에 인해서 상승세를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제 상세에 대한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수 견인은 뭐 64포인트, 그 다음에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은 하락 종목 수도 만만찮게 많았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이제 프로그램 매수 유입 부분이 결국은 외국인 선물에 의한 차익 거래에 따른 베이시스 부분이 확대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1조 7천억 가까운 프로그램 순매도 부분이 전환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선물이 한 4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차익 매수가 유입됐고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수급을 좋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상을 한번 보신다면은 21선 지지 구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21선 지지 구간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환선 구간, 주봉상의 전환선 구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1200선 정도 되는데요. 1200선 부분의 저항 구간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결국은 지수의 하방 경직선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이 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가적인 어떤 매수라든가 그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그런 분들이라면 어떤 전략으로 오늘 장에 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일정 부분 이제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큰 종목들에 대한 실적 시전들은 일단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1, 4분기 실적 부분이 개선되는 여지는 크게 없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책 모멘텀이라든가 정부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따른 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금융 위기라든가 어떤 금융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 부분은 정부의 지원에 인해서 일정 부분 이제 그 연결고리 부분을 끊어가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정책 모멘텀 관련 수혜주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 같은 종목이라든가 건설업종이라든가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을 하고 맞물린다면은 금융산업에 대한, 금융업종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흐름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자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내에 차별화된 종목들의 종목 발굴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의 조선 부분도 이제 LNG선이라든가 특수선 같은 블루오션을 확보하고 있고 안정성이라든 성장성을 같이 겸비한 글로벌 기업들을 종목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미분양 규모도 작고 해외 매출 부분에 따라서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대표적으로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GS건설,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구조조정이 거치고 나면 향후 이제 MS가 굉장히 확대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종목들의 차별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통법이 2월 4일날 실시가 되면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좋은 업종들이 아니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 박스권 하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한 1,050선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1,050선 정도 부분에서는 정책 수혜주, 앞서 말씀드린 건설업종이라든가 조선업종이라든가 금융업종들이 수혜가 될 것 같고요. 1,200선 가까이 되게 되면은 또 매물, 박스권 상단 부분에 매물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경기 방어 관련 종목들인 내수 관련 종목들이나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상승장에서 기업을 잘 골라서 매입을 하는 것이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선택일 텐데요. 자,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흐름이 가장 좋아 보이고 많은 그 증권회사에서 이제 추천 종목으로 나오는 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SK에너지입니다. 네.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은 영업 환경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689억 정도 냈었고, 순이익은 적자를 865억 냈습니다만은 재고 평가 부분에 대한 손익을 반영을 해가지고 1,420억 나왔기 때문에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제하고 난다면은 한 4,100억 정도 영업이익 부분을 보였던 부분이 결국은 영업 환경 부분 좋지 않았습니다만 영업이익 부분을 양호하게 만들어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됩니다. 정유 산업에 대한 실적 개선 부분이 만들어질 것 같고, 전체적인 석유화학 제품들이 12월 초에 급락세를 멈추고 이제 상승세로 턴했다라는 부분이 눈여겨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이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 11월 달 이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낙관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원유 공급들이 제한이 되고 유가 부분이 상승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마진 부분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SK에너지 이러한 이유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매수가나 이제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매수가는 오늘 이제 시가부 좀 높게 시작할 겁니다만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한다면 한 77,700원, 77,300원 정도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환선 구간, 기준선 구간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는 만큼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69,000원대 가격 정도면 일단은 손절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주봉상의 흐름에 있어서 박스권 상단부,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하락 부분이었던 자리가 97,000원대 가격인데요. 97,000원대 가격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SK에너지 추천 말씀 들어봤고요. 자, 다음에 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좀 상승폭이 컸습니다만은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정 부분 조정 보이고 난 이후에 반등을 보이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4분기 영업이익 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호전이 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영업이익 부분이 1,140억 정도, 전분기 대비한다면은
50% 정도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전년 대비한다면 20%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경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판매량 증가라든가 환율 상승에 대한 제품 가격이 인상됐다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비철 금속의 가격 상승 부분도 노릴만하고, 마지막으로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호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매수가 대비 수익률 한 어느 정도로 잡고 가는지 궁금하십니다. 예, 뭐 매수가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조금 밀리는 가격이 87,500원대 가격이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20일 이평선 자리를 지지하고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이 굉장히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87,5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실질적으로 그 박스권 하단 부분이고 구름대 하단 부분이 일목균형표산의 구름대 상단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일봉상의 구름대 상단 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71,500원대 가격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60일 이평선 자리도 위치하고 있는 자리고 해서 71,500원짜리가 손절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의 흐름에 봤을 때 60일 이평선 자리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한 112,500원대 가격 정도 되는데요. 112,500원대 가격대가 일단은 목표가고, 전체적인 이제 그 증권사마다의 레포트 목표가도 한 12만원대 가격대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아연 그리고 SK에너지 두 기업에 대한 추천 말씀까지 함께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동교동지점의 심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동시효과 상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상승폭은 개장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조금씩은 둔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현재 보합으로 돌아서 있고요. 포스코가 플러스 0.82%, 한국전력이 0.34%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마이너스 1.38%의 하락세이고요. 현대중공업과 KB금융이 플러스 1.27, 그리고 플러스 5.93%의 높은 상승을 KB금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KB금융이 플러스 5.93%를 비롯해서요. 신한지주가 플러스 4%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3.82%를 보이고 있는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우리금융도 역시 4.63%의 상승을 보이고 있죠.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강세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그 삼성전자는 그 보합이었지만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플러스 5.46%의 비교적 상당히 높은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기업은행, 삼성증권 등등 적게는 강보합에서 많게는 3%대까지의 그런 상승세로 금융주들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SK브로드밴드가 0.6%의 상승, 태용이 플러스 1%, 메가스터디 그리고 키움증권이 1%대 초반, 서울반도체가 2% 중후반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J 홈쇼핑같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그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보합에서 많게는 한 2%에서 4% 정도까지의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화공영, KCC 건설 같은 우량주들도 3%대 후반에 상당히 탄탄한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동시효과 상황을 양시장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를 막 지나섰습니다. 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동시효과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상승세로 장이 힘차게 출발을 했겠죠. 자,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장 시초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보합세에 머물러 있고요. 자, KB금융이 플러스 4.8%의 상승으로 오늘 금융주의 선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플러스 3.64%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요.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LG화학 등등 건설과 조선, 화학 관련주들 모두 탄탄한 어떤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플러스 3%, 외환은행, 기업은행, 삼성증권 모두 2%에서 많게는 적게는 1%대까지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모습이 상당히 괜찮았었는데요. 하이닉스 현재 5%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아차와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늘은 상승 대열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 가보겠습니다. 네,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해서 거의 전 종목이 지금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2.61%, 동국산업이 2.64%로 비슷한 상승폭으로 오늘의 상승세를 이끄는 주도 종목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하락하고 있는 종목 찾기 힘들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강보합세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 시각 출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투자분석부의 김영준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주식시장 동향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전일 미 증시는 배드뱅크의 논의가 활기를 띠면서 사흘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외에 FOMC에서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점과 예상을 웃도는 야후의 실적 발표 소식이 상승 분위기를 더욱 붙돋우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탓으로 국내 증시도 일단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0.65% 상승한 1165.5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1200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1.06% 상승을 하면서 365.50포인트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중대형주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소형주도 상승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업종별로 특히 보면은 금융업과 은행들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장에 대한 대응 방향도 함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일 미 증시의 상승에 견인차는 무엇보다 배드뱅크 논의가 진행되면서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징적인 것은 영국의 RBS 구제금융지원대와 확실히 분위기가 좀 반전되어 있다는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배드뱅크의 설립과 부실자산 인수로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지만, 배드뱅크의 재원이 결국 정부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우려점에서 벗어난 것은 결국 미 경기 둔화가 글로벌 경기로 통하면서 안전자산 선호도의 변화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결국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시장이 조금씩 내성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저녁 포드의 실적 발표와 함께 30일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역시 시장이 내성을 보여줄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눈여겨볼 만한 기업과 업종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전일 국내 증시의 특징은 독일 키몬다의 파산 신청 소식에 IT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살아남는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의 구조 조정은 여전히 좀 진행형이라는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해야 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 저가 매수 관점의 장기적인 관점으로의 접근은 유효한 상태지만 단기적으로 과도한 기대감의 유입은 다소 좀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SK증권 투자분석부의 김영준 연구원의 도움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는 2월 실업자 100만 명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78만 7천 명이었던 실업자 수가 오는 2월에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대학 졸업자들로 인해 1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업자 100만 시대는 지난 2001년 3월 이후 8년 만입니다. 수출보험공사가 환변동 보험의 최장 결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환변동 보험은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환위험 관리 수단이지만 환율이 급변하자 제 역할을 못해왔습니다. 외환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탓에 이번 결제기간 연장 효과도 제한적인 전망입니다. 앞으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 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 변제할 경우 2개월 영업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제도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민간 공사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용산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재개발조합에
제3자 불법 개입을 금지하고 현행 철거 보상 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체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신한, 국민 하나, 외환은행은 최근 연체관리 전담반을 잇따라 구성해 연체율을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 상환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시아나가 항공업계의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세계적건이 항공전문지 ATW가 선정하는 올해의 항공사의 국내 업계로는 처음으로 뽑힌 것입니다. ATW는 매년 전 세계 항공사 중 모든 면에서 우월한 성과를 거둔 항공사를 선정하며 항공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아이폰, 노키아폰의 국내 상륙이 빨라집니다. 각 이통사가 올해 시장 공략의 초점을 무선 인터넷에 맞추면서 스마트폰 위주의 외산 단말기 도입에 가속도가 붙은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아이폰, KTF는 노키아폰, LG텔레콤은 구글폰에 초점을 맞춰 최종 조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별 주식과 주식형 펀드가 다음 달 4일 시행될 표준 투자 권유 전칙 안에서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업계의 바람과는 달리 당초 증권업 협회가 제시했던 방안이 그대로 도입된 겁니다. 시행을 일주일 앞둔 상황이라 투자자와 일선 증권사 창구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조만간 우리 국내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우울한 전망도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를 피부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실업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감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경기 하강 속도가 좀 빠르게 이뤄지면서 8년 만에 좀 실업자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뒀다는 좀 우울한 소식입니다. 네. 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요, 이 지난해 12월 실업자 수가 약 78만 7천 명 정도였는데, 이게 오는 3월이면은 이제 지난 200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마 대졸 구직 예정자들 중 2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난해 10월만 해도 이 실업자 수가 한 73만 6천 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랬다가 월 단위로 거의 한 20만 명 가까이 실업자가 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올 2월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학 졸업자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데, 네. 이들 중에서 이제 최소한 절반, 많게는 3분의 2 정도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이제 실업자로서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좀 최악의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 12월만 따져봤을 때 일자리 네. 수 자체의 감소는 한 12,000개 정도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 사업이나 개인 공공 서비스 등 이른바 좀 비생산 분야의 일자리가 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일자리, 취직자리라고 말하는 뭐 제조업이나 건설업, 금융업 등 이런 7개의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12월 한 달간 무려 2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구조조정의 여파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좀 취직할 만한 자리는 거의 뭐 사라졌다, 이렇게까지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일자리 감소는요, 뭐니 해도 이 구직을 하고 싶어도 이제 직업을 찾지 못하는 좀 실업자의 가파른 증가를 좀 동반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이 고용 악화가 좀 경기 침체 속도를 능가해서 좀 실업자 증가도 좀 더욱더 가파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실업난이 이렇게 심화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겠죠. 자, 우리 경제 마이너스 성장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업난이 이처럼 심화되면서요,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해 4, 4분기 이 국내 총생산 GDP가 마이너스 5.6% 성장이라는 좀 충격적인 좀 급락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올 2, 4분기 이후 경기가
뭐 미미하게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좀 기대마저 현재로서는 꺾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는 뭐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V자형이다 아니면 V자형까지는 안 돼도 U자형 경기 회복은 좀 기대할 만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좀 장기적으로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이런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미 국내 증권사들 상당수가 이 경제 전망을 마이너스로 좀 수정을 한 상태고요. 또 민간 경제 연구 기관들도 이미 이 마이너스 전망 추세에 좀 동참을 속속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설령 이 하반기 성장률이 좀 플러스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기준 시점과 비교한 이른바 좀 기저 효과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실질적으로 좀 체감 경기의 마이너스 상황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뭐 애초 사실 이 올 초까지만 해도 이 1분기나 2분기 정도에 좀 경기가 바닥을 형성했다가 3분기부터는 서서히 회복될 것이란 이런 얘기들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뭐 최근 한국은행이 GDP 발표 이후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이 사실상 힘을 잃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그동안 이런 비관론 같은 경우 뭐 외국계 증권사들의 거의 루머에 가까운 좀 근거 없는 비관론이다 이렇게 일축이 되기도 했지만 이미 뭐 올해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뭐 이렇게 좀 점점 확산되면서 이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전망들 현재 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뭐 전망은 우세하지만요. 뭐 최근에 또 소비 심리가 다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뭐 실물 경제 침체가 워낙 심한 상황에서 크게 위축된 소비 심리가 이게 조금 개선된 것에 불과한 거니까요. 아마 이러한 좀 안 좋은 상황 상당 기간 지속될 예정이고요. 이러한 좀 전망이 비춰봤을 때 실업 역시도 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겠냐. 이러한 전망 현재로서는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전문가들은 이제 U자형을 옆으로 길게 내린 이게 욕조형으로 나중에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그 침체 기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전망도 하더라고요. 네. 자, 현지 시간으로 28일입니다. 스위스에서 2009 다보스 포럼이 본격 개막을 했는데요. 자, 올해 아무래도 그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그 전반적인 기조와 분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뭐 세계 최대 경제 포럼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 세계 경제 포럼 주최 연례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네. 하죠. 스위스 산악 휴양지에서 이제 열리는 이제 세계 최대 경제 포럼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입니다. 이 다보스에서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 세계 뭐 정말 내로라는 이런 정상급 인사들 뭐 꼭 경제뿐만 아니라 뭐 정치, 사회 각 분야의 뭐 기업까지도요. 이게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 또 정상급 인재들이 총출동하는 만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아주 지대한 관심이 쏠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개막 첫날부터 이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올해 이 세계 성장 경제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좀 앞다투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날 환영 리세션에서 인사말을 한 이 리하월 이 세계경제포럼 선임국장은요. 올해 세계 전망을 가장 잘 설명하는 두 단어로 네. 불확실성 그리고 또 복잡성이라는 이 두 단어를 뽑았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단어죠. 또 모든 당사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사전적이고 좀 총체적인 자세로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올해 이 다보스 포럼 주제가요, 이 위기 후의 세계 재편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어렵다는 이 세계 경제 판도 변화를 그만큼 실감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경제 시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이 첫 번째 토론 세션에서 이제 스티븐 로치라는 이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약 2.5%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 재정 부양책으로 좀 재도약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어떻게 보면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저스틴 리는 이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도요. 이 자리에 참석해서 세계는 예상보다 긴 침체에 빠져 있고 은행들에게 자본을 투입한다고 해서 아마 침체를 회복시키기는 힘들 것이다라면서 좀 상호 협의나 조정을 거쳐서 충분할 정도의 대규모 재정 부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조언을 했습니다. 또 이제 글로벌 불균형의 뼈아픈 교훈들이라는 주제의 이 토론 세션이 열렸는데요. 뭐 제목만 하더라도 도대체 올해 이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이 하워드 데이비스 이 런던 정경대학 학장은요. 이 상황은 훨씬 악화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서베이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면서 전망이 아주 어렵다고 이 우려를 한 상황입니다. 뭐 또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요. 이 천연자원과 농작물 모두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 수출 산업에서조차 투자가 아주 빠르게
둔화되는 등 별로 조짐이 좋지 않다면서 아마도 이 국제 수요에 의존하는 부분들은 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다 올해와 또 내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아주 우울한 전망을 내비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세계 최고의 어떤 경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런 그 포럼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그 미국의 리서치 회사 이너베스트 등에서 이제 발표한, 가장 지속 가능한 기업 100개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환경과 사회 경영 리스크를 평가를 해서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을 100개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선정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아마존이라든가 코카콜라, 인텔 등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물론 미국 기업이 20개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영국 기업이 19개, 일본이 15개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한국 기업은 한 곳도 거의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많이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다보스 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한 자리가 지금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자신감은 여전한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원자바오 총리가 큰 주목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이 주목을 받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니 해도 세계를 좀 쥐락펴락하는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점 네. 아니겠습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표로 참석을 했고요. 또 네. 아소다로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 또 이런 많은 이제 총리, 정상, 대통령급 인사들이, 예.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요. 하지만 어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라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다보스 포럼을 지배하고 있는 이 우울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이 원자바오 총리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중국의 파워를 그만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원자바오 총리는 이제 어제 열린 이 개막 기조연설을 통해서 혹한의 겨울은 지나고 봄이 동구밖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어제 이 참석한 세션 인사들 중에서 이 긍정적인 얘기를 한 거의 유일한 인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원자바오 총리 같은 경우는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이 경제 침체에 대한 전 세계 각국이 좀 단합된 대처를 호소를 하면서 새로운 단계의 세계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좀 자신감을 강화하고 서로 긴밀히 협력하자 이렇게 좀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좀 다른 나라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한가한 소리 아니면 좀 배가부른 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예. 또 그만큼 중국의 자신감이 배어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원자바오 총리는요, 이날 연설에서 올해 중국의 성장 전망에 대한 좀 세계의 비관적 의식을 의식한 듯 좀 시종일관 좀 자신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일부에서 좀 중국 경제가 빠르고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에 좀 의문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자신감에 꽉 차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나타냈던 중국의 자신감, 이 어제 이 세계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대로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회의장 분위기 전체도요, 좀 중국에게 다소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좀 앞서 소개했지만 이 가이트러비 재무부 장관이 좀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다. 이렇게 대놓고 비난하는 좀 네.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로치 모거스탠리 아시아 회장이 좀 침체 상황에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높이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좀 미국의 이러한 좀 지적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저스틴 린 이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도요, 위안화 절상을 계속하는 것은 이 중국의 성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면서 좀 비판론을 견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좀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좀 상징적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마 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전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 구제 조치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만을 또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그 WTO로서는 당연한 그 기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들이 있었을까요? 예, 이제 경기 침체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요, 전 세계 각국이 펼치는 좀 다양한 구제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죠, WTO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경고는 특히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정부가
자동차 및 에어버스, 비행기죠. 이런 좀 자국 산업에 대해서 대규모 구제 조치를 발표한 시점에 맞춰서 좀 거론됐다는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요, 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좀 올 들어 주요국들이 속속 파산 상태에 빠진 자국은행과 자동차 기업들을 좀 구제하는 조치를 내놓았는데, 이런 조치를 내놓는 것은 좀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과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이 WTO 규정을 좀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 WTO 153개 회원국에게 배포된 이번 보고서에서는요, 그간 취해진 구제 조치들이 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좀 세계 무역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속단하기 이르다. 이러한 전제를 깔고는 있지만은요, 이것이 국가 지원이나 보조금 형태의 경우 결국 다른 산업에도 좀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물론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좀 전문가들은요, 세계 언론들도 이제 다들 지적하는 바가 있지만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정부가 이 제너럴 모터스, GM과 이 클라이슬러를 지원한 것, 또 하나는 스웨덴이 좀 자국의 대표적인 산업이죠. 이 사브와 볼보를 또 지원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캐나다나 독일, 프랑스, 호주, 아르헨티나, 또 우리나라, 또 중국 등 이런 국가들이 자국의 자동차 업계를 구제한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WTO 제소 대상이 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좀 지적을 하면서요. 또 하나는 이 미국과 유럽이 자국의 대형은행들의 좀 악성 부실채권들을 지원하고 또 유동성 조치를 좀 공급하는 것 역시 좀 외국의 경쟁은행들에게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점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이 자유무역을 이끄는 기구라고 할 수 있죠. 이 WTO가 이와 같은 보호무역 조치에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세계 좀 정치역학적으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WTO라는 기구 자체가 전 세계 선진국들이 주축이 돼서 모인 모임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좀 선진국들이 좀 과거에만 하더라도 이 자유무역을 좀 금과 억조로 여겼던 구미 선진국들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러한 미국을 비롯해서 이러한 구미 선진국들이 이제 자신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앞다퉈서 이러한 보호 조치를 하고 또 이에 맞서서 세계 기구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나 좀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할 때 WTO가 조치했던 아주 강력하고도 어마어마한 조치에 생각하면은 이러한 좀 구미 선진국들에게 이 정도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너무 좀 약한 조치가 아니냐, 이러한 네. 것도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구미 선진국들에게는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좀 세계의 질서는 좀 구미 선진국들 위주로 아직까지도 돌아가고 있다. 이런 좀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55%가 상승한 1175.70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11%가 상승했습니다. 365.71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9시 19분 현재 8원 90전이 하락한 1367원 50전으로 다시금 1300원대 중반으로 조금씩 하향 안정화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가 어제 급등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급등세에 이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막판까지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